네,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모 방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이 같은 결론은 4년 반 만에 나온 것인데요. 검찰의 불기소 처분 배경은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편 연세대가 논술 문제 유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일부 수험생이 법적 다툼을 예고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집단 소송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네. 자세한 소식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린 대로 4년 반 만에 검찰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주가 조작 공모는 물론이고 방조 혐의도 없다 이렇게 봤네요. 그렇습니다. 무혐의 처분, 그러니까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문제대가 되고 있는 이 사안은요.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관련해서 원래 주가라는 것은 시장에 맡겨서 자유롭게 그 수요의 공급에 따라서 정해져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이 주가에 대한 시세 조종 행위가 있었냐는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허위로, 그러니까 시장 가격에 맡기지 않고 고의로 해당 주가를 높은 가격에 사고 이런 행위들을 반복하게 되면서 의도적으로 어떤 세력에 의해서 이 주가가 급상승했다가 또 하락하는 일을 겪으면서 투자자들에게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로 피해를 입혔다 하는 것이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에 관여된 계좌를 갖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이 되면서 시작이 되게 되었고요.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는 이 해당 계좌들을 어떻게 보자면은 이런 주식을 일임해서 다른 곳에 맡겨둔 경우도 있었고 본인이 직접 전화를 통해서 주문을 하면은 이 증권회사의 직원이 이걸 구매해준 그런 상황들도 있었는데 과연 해당 계좌가 이 주가 조작 혐의에 사용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 여부, 그러니까 주가 조작에 가담을 했거나 내지는 적어도 방조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끌어왔었고 그랬었죠. 얼마 전에야 직접 이제 대면 조사가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결국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 이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해당 계좌들이 본인의 명의였을지라도 주가 조작, 통정 허위 매매라던가 그런 가장 매매에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없었다고 보아서 불기소 처분을 내려졌습니다. 그렇군요. 불기소 처분을 내린 근거가 관련자들의 통화 내역이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는 몰랐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게 주요 근거가 됐다고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결국 이 시세 조정에 참여했던 실제 그 시세 조정을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처벌과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이와 관련해서 과연 지금 이번 사건의 쟁점은 김건희 여사가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쟁점이 되는데 이 시설 조정에 관여했던 그 관련자들이 대화 내용을 좀 보자면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뭐 아는 게 없었다라고 표현을 했다거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 권오수 전 회장과 김건희 여사가 친분을 가지고 이 김건희 여사가 권오수 회장을 믿고 맡긴 것이다라는 것이 입장이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김건희 여사는 이제 초기 투자자에 불과하지 이번 이 시세 조종 행위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다고 이제 그들끼리 대화를 나눴던 그 내역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 이제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시세 조정에 가담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으며 이런 관련자들의 대화 내용을 좀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직접적으로 해당 계좌들이 시세 조정에 가담될 것을 알고 맡긴 거라 볼 수 없고 특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식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높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만연하게 일단 이 지인이라던가 아니면 이 투자를 지금 대신 해주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믿고 맡긴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서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전주 손모 씨가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일단 쟁점이 됐던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무혐의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와 손 씨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밝혔는데요. 이건 좀 어떤 의미였습니까? 그렇죠. 이 사건에 사실 여러 쟁점들이 있지만 쉽게 설명드려 보자면은 그러니까 주식을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거래를 하게 함으로써 그래서 주가를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높였다. 이 부분이 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태의 문제인데 네. 여기서 실제로 그렇게 거래를 자꾸 반복함으로써 주가를 띄웠던 그 일행들, 그 사람들은 당연히 유죄임이 확실한 부분이겠죠. 이와 관련해서 또 전주라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본을 댄 사람이라는 의미로서의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일명 전주 또 손모 씨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사하게 이런 계좌들을 빌려주었고 이와 관련해서 자금을 댄 사람이 있었는데 이 손모 씨에 대해서 2심 재판부가 방조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거든요. 하지만 손모 씨 같은 경우에는 주식 투자 같은 부분에 있어서 전문 투자자라고 하죠.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고 이번 사태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이들의 이런 시세 조정 혐의에 가담하면서 금전을 넣고 또 이들과 이 지금 시세 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이 당사자들과 대화를 나눴던 그런 내역들이 충분히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시세 조정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고 이 부분을 도와주거나 알고도 금전을 대었다. 그렇기 때문에 방조 혐의가 인정이 된다고 본 것이지만 예. 지금 오늘 검찰의 이제 입장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유사한 방식이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계좌를 이들에게 이게 맡겼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자면 전주와 같은 유사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련 당사자들 시세 조정에 가담하고 있는 이 당사자들과 구체적으로 대화를 나눈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또 이제 전문 투자자라는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좀 달리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모친이자 최은순 씨의 계좌가 권 전 회장의 차명 계좌로 사용됐던 그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이 역시 뭐 같은 이유로 범행을 인식했다고 볼 명확한 증거가 없다, 뭐 이런 이유일까요? 그렇죠. 사실 더 간단하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혐의점이 없다라는 정도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는 이 사건을 이제 지켜보는 이 시각을 보자면 지금 이들이 대부분 초기 투자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초기 투자자들은 이제 권오수 전 회장에 대해서 믿고 그 사람을 믿고 좀 투자를 진행했던 것에 불과하지 이 본인들이 지금 투자한 이 자본들이 어떤 방식으로 시세 조정 행위에 사용이 되는지 본인의 계좌에서 주식 거래가 몇 번이나 일어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가격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논리로서 시세 조정 행위에 가담을 했다면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게 먼저인데 이것이 시세 조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조차 하고 있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검찰에서는 이번 결정이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다 이른바 레드팀이 가동되기도 했는데 레드팀은 어떤 걸까요? 또 어떤 과정일까요? 그렇죠. 사실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이기도 했고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 현재 진행형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재판이 계속 중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가 쏠려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레드팀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레드팀이라는 것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뭐 그런 절차라고 볼 수는 없고요. 네. 이번 사안과 같이 이제 검찰에서 기소를 하겠다거나 아니면 불기소를 하겠다는 그 의견을 밝혔을 때 또 이제 파장이 예견이 되고 이와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불기소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그런 필요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 검찰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 공정한 잣대로 수사를 했다고 거듭 밝히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관련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는 확인하기 위해서 일명 이제 레드팀이라고 해서 뭐 예. 부장, 부부장, 평검사 등 15명 정도가 이제 참석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내용들 이제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사전에 공유를 하면서 문제점은 없을지 다른 의견들은 없는지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밝히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결정이 어떤 다른 어떤 의심의 여지 없이 검찰 측에서는 동일한 논리로서 이제 합의에 이룬 결론이다 이런 점을 강조하기 위해 레드팀 같은 부분도 이제 진행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영상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연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연세대학교의 논술 문제 유출 논란, 후폭풍이 계속 가라앉지 않고 커지는 모습인데요. 앞서 연세대학교가 이제 수험생 등 6명을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이 고발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반대로
일부 수험생들이 집단 소송을 추진 중이다. 어떤 얘기입니까? 그렇죠. 사실 초유의 사태입니다. 이제 대입 논술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입학의 당락을 결정하는 부분인데 연세대학교 이제 수시 논술 과정에서 이제 실수로 감독관이 시험지를 너무나도 빨리 배부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었고요. 아직 휴대폰도 걷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수험생들의 일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의 문제 내용을 공개한다거나 심지어 이 당시의 시험지 사진이 그대로 유출이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시험 관리의 어떤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던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세대가 어떤 관리의 책임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을 인지하면서도 시험 전체의 공정성을 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재시험에는 일단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불법적으로 시험 문제를 공유한다거나 사진을 찍어 유출한 이 수험생들을 업무방해, 그러니까 대학의 입학사정이라는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다. 그래서 특정이 되고 있고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오기에는 대학 측의 관리 부실이 애초에 그런 원인을 제공한 거기 때문에 이런 대응에도 굉장히 또 큰 문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관련해서 이제 이번에 이 대입 논술 시험을 봤던 수험생들을 주축으로 해서 집단 소송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집단 소송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 이 학생의 경우에는 현재 연세대 재학생인데 다른 과로 이제 전과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과를 바꾸기 위해서 이번에 논술을 또 치렀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어떤 수험생들의 큰 혼란과 불편함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치러진 이 논술 시험을 무효화하고 당장 입학 전형 절차들을 좀 멈춰줄 것을 요구하는 그런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현재 뭐 학부모들이나 이제 수험생들을 기반으로 해서 한 60여 명 가량이 참가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수험생들의 반발 움직임 확산에 연세대 측은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객관적인 결론이 나오면 뭐 그때는 재시험 여부를 다시 검토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뭐 상당히 미온적인 태도인데 배경을 좀 밝혀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시험은 일단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럴 것이요. 지금 벌써 10월 중순입니다. 곧 이제 수학 능력 평가, 수능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대입 절차가 굉장히 빡빡한 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학교별로 이 수시 시험을 보는 이 논술 시험을 보는 일자를 다르게 맞춰놨는데 이렇게 해둔 것은 날짜가 겹치게 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수험생들은 이 날짜에 맞춰서 원하는 대학들의 시험 스케줄을 확인을 하고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연세대 측에서 그리고 굉장히 파급력이 있는 학교잖아요. 이 연세대 측에서 이 논술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이 전반적인 일정에 있어서 굉장히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일정 문제 때문에 재시험이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시험이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수험생들이라면은 지금 이번에 본 시험을 더 잘 봤다고 느끼기 때문에 재시험을 원치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럴 수 있죠. 너무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시험이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왜 나올 수밖에 없는가? 애초에 시험 관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렇죠.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이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전해집니다. 사실 그 처음에 그 연세대학교에 재시험 없다 이 선 그으면서 미온적인 태도가 더 이런 분노를 불러일으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제 수험생들이 집단 소송에 나서게 된다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셨던 뭐 연세대는 일단은 선을 긋고 있는 재시험을 치게 될 가능성도 큰 상황인데 법원이 어쨌든 아까 그런 시험 일정도 있기 때문에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볼 대목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좀 보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되게 된다면은 이것이 과연 무효화시킬 정도의 사유가 발생을 했는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이번 이 시험 유출 사태에 대해서 어떤 관리 소홀 책임 부분과 더불어서 유출 과정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함께 갈 것이라 예측이 가능한데요.
있는데요. 과연 이 시험을 무효화시킬 정도로 어떤 공정성을 해할 만한 상황이 있었는지 재판부가 그 부분을 지켜볼 것 같고요. 이제 가처분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당장 지금 굉장히 촉박한 일정으로 다음 일정들, 대입과 관련된 일정들이 줄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시험의 효력을 일단 멈춰달라. 뭐 점수가 공개된다거나 하면은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이 시험의 효력 자체를 멈춰달라는 일단 가처분 신청도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받아들여진다면은 또 엄청난 파장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법원에서는 이것이 어떤 해할 수 없는 앞으로 이걸 멈추지 않으면은 돌이킬 수 없는 그 정도의 손해가 발생할 사안인지 그리고 더불어서 시험의 공정성을 현격하게 이게 저해가 되어서 재시험을 볼 정도의 상황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다음 사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수 제시의 일행으로 보이는 남성이 제시에게 사진 촬영을 요구하는 팬을 폭행한 사건. 여기에 관련해서 제시가 어젯밤 직접 경찰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습니다. 경찰이 제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다는 점이 좀 눈에 띄는데 일단 어떤 의미가 있는지 먼저 짚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제시가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어제 굉장히 늦은 밤이었습니다. 저녁 10시쯤에 이제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서 새벽 4시까지 조사를 받았다. 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피의자 신분이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의자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찰에 정식으로 어떤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건이 이제 입건이 되어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이 아직 기소가 될지 말지는 정해지지 않은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이 피해자가 이 제시 일행과 실제 가해자들을 함께 어떤 폭행의 당사자로 지금 지목을 하고 고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시 역시도 폭행에 직접 가담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해도 그 현장에 함께 있었고 이걸 말리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시가 이제 어젯밤 경찰에 출석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있는 대로 다 말하고 나오겠다. 가해자가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말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정작 가해자의 정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처음 봤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조사 쟁점 어떻게 좀 흘러가게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시 측의 이제 입장은 당시에 이제 시비가 붙었는데 아는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팬이 제시에게 사진을 요청했고 이걸 거부하는 과정까지는 있었는데 갑자기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제시 일행과 이 피해자에게 다가와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했고 처음에는 좀 말리려고 하다가 제시 일행이 그대로 이 피해자를 남겨두고 사라지는 모습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시 측은 가해자와는 정말 일면식도 없는 사이다. 모르는 사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황이 없어서 그 자리를 피했지만 피해자에게 정말 미안함을 다시 한번 표현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시는 수사기관에 본인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하겠다고 밝혔고 이 가해 남성이 빠르게 검거가 되어서 처벌받기를 원한다. 이제 이런 입장까지 밝혔는데 결국 조사는 가해자와 제시 일행들이 정말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지 전혀 관여 없는 사람들인지 이번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제시가 적어도 이 폭행을 용이하게 하게 도와준 부분은 없는지 그렇죠. 실제로 뭐 네. 함께 폭행을 한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의문인 게 이제 여전히 가해 남성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점이거든요. 왜 아직도 찾기 어려운 걸까요? 먼저 처음에는 CCTV가 굉장히 좀 흐릿하고 멀리서 촬영이 된 부분이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는 조금 더 이제 선명한 그런 모습을 확인을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도 아니고 지금 중국 국적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 예. 출국을 해버리거나 했다면 이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는 검거가 되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좀 빠른 이제 수사기관의 대처를 통해서 머지않은 시간 내에 검거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수사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제시가 한 누리꾼으로부터 범인 은닉, 도피 예.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이 혐의들이 적용이 되려면 어떤 근거들이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범인을 도피하는 것을 용이하게 도와주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 사람이 범인임 그리고 나쁜 사람임을 지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사기관에서 그 사람을 쫓고 있는 상황에서
범인 도피 자금을 대줬다거나 아니면 은신처를 제공해줬다거나 네. 도피가 용이하게 뭐 항공권을 끊어줬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것이 범인 도피를 도와주는, 범인 도피를 은닉하게 해주는 뭐 그런 부분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한 누리꾼이 이제 제 씨에 대해서 지금 이 가해자를 이렇게 숨겨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까지 더해져서 아마 어제 수사기관에서 제 씨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가 이루어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건 이슈들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